송상은 교수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한 Recreation Math.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지식과 이해의 측면에서 유사 탱그램의 제작 원리를 알고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능과 조작의 측면에서 유사 탱그램 조각들을 사용하여 도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학적 사고의 측면에서 what if not의 기법을 활용하여 유사 탱그램을 만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태도와 의지의 측면에서 탱그램을 넘어 유사 탱그램을 더 만들어 보려는 호기심과 수학적 완성도를 높이려는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 지도의 측면에서 앞의 4가지 학습 목표를 학생들도 성취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과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소재를 배우게 됩니다. 이 칠곡판은 정사각형을 7조각으로 잘랐는데 과연 어떻게 자를까? 어떻게 자르는 것이 효율적일까? 그 원리를 알면 이 통에 채울 때도 빨리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모양은 같은 방법으로 자른 것일까요? 다른 방법으로 자른 것일까요? 돌려서 배열이 같다면, 같은 배열이라면, 같은 배열인가요? 다행히 같네요. 근데 설령 이 부분 가운데 4개가 위치가 바뀌더라도 이 위치가 전체를 뒤집으면 되죠.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이 평행사변형 부분을 전체를 뒤집어도 평행사변형 부분은 선대칭 도형이므로 전체를 뒤집어도 배열만 다를 뿐 사실은 같은 방법입니다. 그 말은 칠급판을 배치하는 방법은 유일하다라는 뜻이겠죠. 어떻게 이 조각을 만들까요? 자르는 방법은 첫째, 대각선 전체를 자릅니다. 그리고 한쪽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중점을 연결합니다. 중점 연결 정리겠죠. 자, 그리고 꼭지점에서 반대편 꼭지점까지 내려오다가 멈춥니다. 그러면 여기 두 대각선은 수직으로 이동을 한다. 그리고 이쪽 남은 조각의 변의 중점을 연결하여 하나는 정사각형, 하나는 평행사변형으로 만들면 5번 만에 커팅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5번 만에 깔끔하게 만들어진 칠급판입니다. 자, 이제 이 칠급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퍼즐 모양을 만들 수 있지만 우리는 모양 만드는 것보다 도형을 만드는 것이 학습에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겠죠. 주어진 퍼즐을 푸는 것도 있지만 게임 형태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급판 한 세트를 가지고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도형 만들기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한 세트만 필요하니까. 칠급판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게임을 이해하거나 학습을 하려면 조각의 특징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조각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삼각형끼리 사각형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요. 크기가 같은 것들끼리 크기가 이렇게 되려면 크기의 기준이 필요하겠죠. 어떤 조각을 하나의 단위로 볼까? 그럼 정사각형, 작은 정사각형 하나를 단위 1이라고 한다면 1단위라면 1짜리, 이것은 0.5짜리, 이것은 몇 별까요? 몇 별까요? 네, 직관적으로 봐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조각들을 서로 결합을 해보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조각은 넓이가 1이라고 했죠. 그럼 0.5짜리를 정사각형으로 붙이느냐, 평행사변형으로 붙이느냐, 삼각형으로 붙이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모양이 다 만들어집니다. 0.5짜리, 2분의 1짜리를 배열 방법으로 세 가지 다 나왔죠. 자, 이제 이 큰 사각형을 한번 볼게요. 큰 사각형은 넓이가 대충 보니까 2라는 말은 1짜리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1짜리 2개로는 불가능하지만 자, 1짜리 하나와 0.5짜리 2개로 가능합니다. 자, 해볼까요? 어떻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만들어지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자, 이 정사각형에 붙여볼까요? 정사각형에는 이렇게 붙여도 삼각형이 만들어지네요. 기존 이 삼각형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모양으로 붙여도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제 위치는 바꿔도 되죠. 그것은 뭐 뒤집은 모양이겠는데 이 직각이등변 삼각형은 뒤집거나 돌리나 다 합동인 모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칠급판 조각을 이용해서
작은 조각들을 이용해서 서로 보다 큰 조각들을 만들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작은 조각들을 이용하여 작은 조각들을 이용하여 더 큰 조각들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조각들을 만들까? 이때 이제 서로 변끼리 붙이는 것이 기본 조건이에요. 이와 같은 것은 모양일 뿐 도형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은 변의 길이가 서로 다른 곳은 이어붙이지 못합니다. 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곳들끼리 이어붙여서 반드시 올록다각형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런 것은 오목다각형이죠. 모양일 뿐 다각형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이 두 개를 놓아서 하나만 놓고는 어렵죠. 자, 이건 가능할까요? 이때 이것을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퍼즐에서는 가능하지만 우리는 도형에서는 다른 조각이 없는 한은 독립적으로 이와 같이 오목다각형을 만드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팔겹판. 먼저 팔겹판 딴죽 끌기. 넓이가 8이 아니라 넓이가 9입니다. 이 팔겹판은 정사각형의 넓이를 1이라고 할 때 일자리와 똑같은 것이 여기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럼 요거는 삼각형을 2개 집어넣은 거, 정사각형을 2개 집어넣은 거, 평행사변형을 2개 집어넣은 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볼록 다각형은 이렇게 넓이 격자 다각형은 총 17개가 나옵니다. 왜 17개일까요? 그것은 바로 피크의 정리를 이용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칠겹판 역시 피크의 정리를 이용하여 증명할 수가 있어요. 피크의 정리란 전체 넓이, 현재 뭐죠? 9죠? 넓이는 피크의 정리란 4-1을 예를 들어 볼게요. 전체 넓이 9는 바운드리 위의 점의 개수. 바운드리 위의 점의 개수는 이 테두리 위의 점의 개수죠. 테두리의 점의 개수가 12개가 있어요. 12개. 그리고 내부점이 4개가 있어요. 4개. 그러면 요거의 절반인 6개. 6 더하기 4에 하나를 빼면 이게 바로 전체 넓이가 된다라는 공식입니다. 이 모든 것에 다 추측을 해서 그것이 추측으로 이 식이 나오는데 그에 대한 증명은 피크의 정리를 증명하는 새로운 방법을 참고를 하시면 결국 8겹판으로 만들 수 있는 조각은 몇 개인지를 구할 수가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7겹판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8겹판은 이 17개 중에서 8겹판 1로 만들 수 있는 것은 12가지예요. 12개. 이 12개 중에서 6-6은 8겹판 2로는 못 만들어요. 그럼 8겹판 2는 뭐냐면 정사각형을 2개 넣은 거예요. 중간 크기의 삼각형은 하나만 있고요. 정사각형을 2개를 넣었기 때문에 여기 6-6 모양이 어디에? 6-6 모양이 요 모양이에요. 이 모양을 8겹판 2로는 못 만든다는 소리예요. 정사각형을 여기 2개를 집어넣으면 나머지 큰 조각들이 안 들어가요. 정사각형을 이 사이에 넣으면 조각 있고 안 들어가요. 그리고 8겹판 3으로 만든 것은 이 평행사변형 기울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기울어진 것, 길쭉한 것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4-7 이 길쭉한 것들은 다른 8겹판 1, 2로는 못 만들었는데 이놈을 만들 수가 있고 또 6-6 길쭉한 거 만들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8겹판 2번으로는 이 길쭉한 것 하나 못 만들고 8겹판 3번으로는 이 길쭉한 것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8겹판 3이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8겹판 2가 가장 적게 만들 수 있는 이런 8겹판 이제 이 조각을 바꾼다면 어떨까? 조각의 모양을 바꾼다면 7겹판의 조각의 모양을 바꾼 것이 바로 이 가변 7겹판입니다. 이 가변 7겹판은 원래 있던 7겹판의 대칭축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격자 점들을
이어서 격자점들끼리는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뒤바꿀 수 있습니다. 원래 칠교판은 이 모양이죠. 원래 칠교판은 정사각형, 삼각형 2개, 예, 그 다음에 정사각형 하나, 이쪽 평행사변형 하나, 그리고 작은 직각삼각형 하나, 중간 크기의 이 삼각형 하나. 사실 격자점이라는 건 사실 이거는 정사각형의 격자점. 이걸 이제 놓았을 때 그 격자점들을 여기다 격자점이죠. 정사각형의 격자점들끼리만 서로 연결하여 그들끼리 돌렸을 때 서로 다른 모양이 나오는 것들만 허용합니다. 격자점들끼리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격자점 되잖아요. 하지만 이 부분은 180도 돌려놓더라도 비틀더라도 자기 자신 모양이 나와요. 더 이상 만들 수가 없고요. 이건 격자점이 아니라서 더 이상 작은 조각이라서 자를 필요가 없죠. 자를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면 이제 조각이 필요할 때는 이 조각을 다른 조각으로 바꾸어서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훨씬 다양한 다각형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난이도는 쉬워지죠. 사실 퍼즐은 어려울 때 상대방이 어려운 것을 만들지 못해야 사고력이 생기고 난이도가 높아야 고통스럽고 그 퍼즐의 재미가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모양 만들기는 쉽고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깊이 있는 사고력을 탐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깊이 있는 탐구력 사고 대신에 보다 다양한 도형을 만드는 방법은 어떨까? 그 방법이 바로 이 가변 칠교판의 장점입니다. 자, 가변 칠교판의 장점은 이 칠교판 조각을 이용해서 몇 가지 방법으로 서로 다른 유사한 칠교판을 만들 수 있을까? 자, 그랬을 때 가장 큰 삼각형이 삼각형으로 분해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있을까요? 삼각형과 평행사변형 가능하겠죠? 또는 평행사변형과 평행사변형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작은 것은 만들 필요가 없고요. 이것은 대각선으로 자르더라도 자기 모양이니까 필요 없고요. 이것은 삼각형 역시 평행사변형 삼각형 평행사변형 또는 평행사변형 이렇게 세 가지 방법 그럼 총 곱해서 9가지 방법 9가지의 가변 칠교판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9종의 칠교판으로 탐구를 다 해도 좋고 또 중간중간에 가변해서 만들 수도 있고 두 가지 게임 방식 다 가능합니다. 고정해 놓고 게임을 해도 되겠죠? 네. 더 많은 탐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칠교판의 딴죽 걸기 3-2는 비트는 겁니다. 비튼다는 건 뭐냐면 가변, 모양이 바뀌어져요. 여기 칠교판, 원래 있는 칠교판에 격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커팅을 해서 뒤집어요. 다른 거 볼까요? 자, 이게 격자. 자, 뒤집으면 이게 삼각형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격자를 이용해서 뒤집어 버리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져요. 그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가지수는 총 몇 가지나 될까? 넓이가 2인 것들은 삼각형, 평행사변형, 세 가지가 있죠. 평행사변형.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역할이 여기도 삼각형, 평행사변형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둘을 곱하면 총 9가지의 서로 다른
가변 칠교판이 만듭니다. 자, 이걸 기호화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삼각형, 사각형. 여기도 삼각형, 사각형. 그럼 가능한 것이 3, 4, 변화될 수 있죠? 이거를 이렇게 하면 3, 3, 큰 삼각형을 앞에다 쓰고, 작은 조각들을, 큰 조각들 앞에다 작은 조각들을 뒤에다 쓰면 3, 3, 3, 4. 이게 바로 전통 칠교판입니다. 여기에 평행사변이 4, 4, 3, 3. 이게 이제 4, 4, 3, 3의 가변 칠교판이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전부 몇 가지일까? 자, 그것을 코드화를 했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을 다 찾아볼게요. 코드화를 하면 총 9가지의 코드화가 있고, 그 중에 이게 전통 칠교판이에요. 요거는 4433은 여기 방금 만들었던 거네요. 기존에 우리가 삼각형은 총 몇 가지나 있었을까요? 훨씬 많아요. 이 모두 사용했을 때가 6개였고요. 나머지 다 있는데, 이건 다 만들 수 있는데, 요 큰 것은, 이쪽 큰 거 삼각형은 못 만든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직사각형. 직사각형은 전통 칠교판으로 직사각형은 11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4433 코드, 4433 코드는 기울여 놨기 때문에 훨씬 그 높이가 낮은 것들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가지나 만들어요. 길쭉한 거, 길쭉한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는 소리죠. 그 말은 뭐냐면 높이가 1인 것에 8칸짜리 이만큼의 8칸짜리 직사각형을 이 4433으로 만들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정말로? 과연? 정말 그게 가능하단 말인가? 한번 따져보세요. 자, 그 일부만 사용하니까 그런 거죠. 일부만. 가변 칠교판을 7조각 모두 사용해서 모두 사용. 아까 조금 전에 직사각형은 일부만 사용하는데 이거는 모두 사용이에요. 모두 사용하면 칠교판으로 만들 수 있는 볼록다각형은 13가지 뿐이라고 했죠. 13가지 뿐. 그런데 모두 사용하면 17가지나 만들 수 있네요. 와. 자, 이거는 칠교판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그 격자 다각형이에요. 왜? 넓이가 8인 것은 2 곱하기 4도 만들 수 있으니까 넓이가 9는 2 곱하기 4가 안 되죠. 직사각형들을.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많고, 그런데 요 4433짜리 만든 게 요 모양이에요. 이 모양은 여기에 이제 5번 조각도 만들 수 있고, 원래 칠교판은 이 조각, 이런 작은 조각 못 만들었죠. 근데 이거는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돌려버리면 가능해요. 왜? 이 높이가 1이에요. 높이가 1이에요. 다 높이가 1인 걸로 쭉 놓아버릴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훨씬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 정리하자면 정사각형 정사각형을 대각선으로 자른 격자 위에서의 이 정사각형을 대각선으로 정사각형 큰 넓이가 큰 8인 정사각형을 이렇게 잘라서 만든 조각들은 20가지가 있어요. 20가지 중에서 20가지 중에서 가변 칠교판은 아까 우리가 17가지나 만들고 전통 칠교판은 13가지나 만들었죠. 이것의 이제 분류 기준을 어떤 분류 기준으로 정할까? 이거는 그냥 번호로 이렇게 쭉 했는데 저는 새롭게 번호를 리넘버링 했어요. 삼각형짜리, 사각형짜리, 오각형짜리, 육각형짜리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못 만드는 거. 전통 칠교판으로 못 만드는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볼록다각형의 분류 기준도 다각형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정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리넘버링 해볼 수도 있을 거다. 그러면 찾고 못 찾고 하는 것을 쉽게 코드화해서 분류해낼 수 있는 한 방법.
표현해낼 수 있는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건 활동지고요. 종류별로 다 만들어서 찾아보라. 그럼 종합표 만들어서 어떤 건 만들고 어떤 건 못 만들고, 이것은 못 만드는 걸로 표시해뒀는데, 이 표시해둔 것은 제시를 하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못 만든다는 것을 찾으면, 못 만든다는 것을 찾으면 보너스 점수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못 만든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제외해놓고 나머지들만 찾아라. 나머지들만 찾아라.